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아우, 자연으로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네, 여러분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며칠간 어머님을 모시고 대학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병원 사용법, 그 중에서 대학병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부터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너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시고 심장이 좀 쪼이는 느낌도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심장 조영술을 해보려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처남이 스텐트 시술을 했잖아요. 네, 당뇨가 있어서 심장이랑 뇌로 가는 그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이제 엄마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겁이 났죠. 근데 저희가 워낙에 병원은, 특히 대학병원은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가까운 내과나 이런 데서 이제 검사도 다 하고 했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네, 주기도 짧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대학병원을 가봐야 되는 딱 그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진료 의뢰서를 이렇게 내과에서 받아서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뭐 심장 뭐 초음파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간간히 찍어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심장 조영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영술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스텐트 시술까지 같이 할 예정으로 들어가셨죠. 네. 하루 당일 퇴원이 될지 아니면 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뭐 이틀 후에 퇴원할 수도 있고, 또 경과를 봐가면서 이게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더 입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입원 준비를 싹 해가지고 갔어요. 네. 들어가니까 6인실 병실에 아침에 8시까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심장 조영술 하실 분들만 6명이 다 대기 중에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까지 해서 급한 순서대로 아마 부르나 봐요. 네. 이제 순서 콜이 딱 오면 기다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차례가 돼서 엄마가 들어가서 하시고 이제 보호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검사는 뭐 금방 해요. 근데 이제 보호자로 제가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로 가지고 시술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네.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안심을 시키고 이제 엄마는 뭐 후속 처치를 하시고 이제 나왔어요. 다들 이제 이렇게 6분이 다 검사하시고 나온 분, 다음 차례 기다리는 분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검사 결과가 그날따라 이제 다 약으로 치료하는 분으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축제 분위기야, 병실이. 네. 그러고 있는데 배고프시잖아요. 빈속으로 왔으니까. 이제 약물 치료하실 거니까 뭐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드시게 사다 드려라. 먹어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뭘 좀 사다 드리려고, 엄마가 요플레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요플레를 이제 사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옆에 침대에 그분도 이제 약물 치료로 해가지고 축제 분위기예요. 할아버님이 할머님 보호자로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 비싼 거 왜 검사하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뭘 검사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지식이 없으셔. 검사를 하라니까 왔는데 뭔가 비쌀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약물로 치료한다니까 좋아하시면서 그 할머님 보고 이제 뭐 먹고 싶냐고, 배고프니까 사다 줄게, 뭐 먹고 싶냐 이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하얀 백설기하고 찰떡이 먹고 싶다. 그걸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령을 받은 거죠, 이제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매점을 찾아 나서시고, 저도 요플레를 사러 이제 매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매점에 갔더니 벌써 할아버지는 사갖고 가셨나 봐요. 못 뺐는데, 저는 이제 요플레를 하나 고르고 과일이나 이런 걸 좀 사려고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 심장 조영술로 왔다는 건 동맥경화잖아요. 거의 다 심장 쪽 문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먹으면 안 돼. 다. 안 되는 것만 수두룩하게 파는 거예요. 전부 다 빵, 떡, 그다음에 음료수, 뭐 기타 과자류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밖에서는 다 병을 고치려고 검사하고 타가고 시술하고 막 이러는데, 바로 옆에 이 매점에서는 쓰레기들을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편의점에 가면 생수 말고는 먹을 게 한 개도 없다고. 그게 저는 그 말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겠네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건강에 좋은 것들이 뭔지. 근데 실제로 편의점에 가보면은 전부 가공식품에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식품 첨가물, 당분. 요즘은 또 사람들이 당분이 안 좋다
좋다고 하니까 당분이 없는 걸 제품으로 나오는데 네. 당분이 없는 것을 또 달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해롭다는 거죠. 또 이상한 첨가물도 우리가 모르는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 3종 세트인데 이것이 정말 많거든요. 3개 다 갖고 계시는 분들, 2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중에 1개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제가 의사들 책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다. 이것이 요즘에 의사들의 거의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거든요. 시골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쌀밥이 기름지다는 거죠. 쌀밥, 국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농축한 게 떡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떡을 너무 좋아하셔요. 저도 반성했어요. 떡에 거기에 또 안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요. 설탕도 들어가고 맛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것이 연장해서 심근경색, 심장병의 전초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또 중풍에 또 예비가 되는 거고 암의 원인도 되는 거고 이게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이 그냥 병 걸리고 나면 병원에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뭐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텐트를 하셔도 스텐트 한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해집니다. 그게 어차피 이물질이 들어가서 확장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심근경색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왜 좁아지냐면 피떡이 생겨서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피떡이 왜 생기냐? 그건 또 혈압, 당뇨, 고지혈이 원인이 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렇죠. 그 원인은 뭐 우리 몸에 기름진 거. 그 기름진 게 다른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젊을 때는 다 연소해서 쓰는데 나이가 드시면 100% 연소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마님이 매점 가고 나서 딱 느낀 것이 아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병원에서도 어차피 편의점은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찾는 걸 갖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지방 대학병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아산병원이나 뭐 이런 데들은 제가 갔을 때 과일도 팔고 뭐 샐러드도 네. 팔고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런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수요에 깜짝 따라서 놀랐어. 공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에 관심 있고 신경 쓰는 분들, 평상시에 샐러드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입원하고 또 찾으니까 갖다 놓는 거지. 근데 여기는 찾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옆 침실에 계셨던 그 어르신도 바로 씻으라고 나와서 떡 찾잖아요. 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셔. 네. 아버님도 모르시고 어머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오빠님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제 약을 처방해 주셨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은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만 만난 거예요. 네. 엄마는 이제 만나보지도 못하신 거야. 나중에 처방이 나왔는데 보니까 고지혈증 약 한 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아니 이게 달랑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간호사 하는 말이 지금 내과에서 드시던 약들이 있지 않냐 가지고 와서 보여준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하나만 처방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에 있던 약들을 다 먹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했다는 거죠. 네.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고지혈증 약 한 개만 먹으라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엄마가 지금 이 큰 병원에 오기 전에 작은 내과에 가서 심장이 쪼인다, 목이 뭐 답답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러니까 거기서도 알아보느라고 검사도 일부 하지만 약으로 조절을 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관지약도 거기에 들어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 7, 8알이 있는데 근데 지금 기관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하느라고 넣었던 약인데 그것도 그냥 다 포함이야. 일단 거기에다가 고지혈증 약 하나만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여기도 고지혈증 약이 있거든요. 네. 그럼 고지혈증 약만 늘어난 거지. 그렇지. 이 검사하는 약은 그냥 먹으라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뵐 수 없냐. 의사 선생님을 좀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귀찮아하시는 눈초리?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빠요. 네. 대학병원은 교수님들이 환자를 봐야 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1분 진료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한
명당 정말 세심하게 그 약들을 챙겨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가 일반적으로 썼던 약이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루틴으로 처방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전 과정이 병의 증상을 찾기 위해서 이 약 저 약을 막 써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딱 인식을 하고 이 약들을 싹 빼고 이 약만 드시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분도 워낙 바쁘고 또 바로 또 가서 시술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처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일단 바쁘신 게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점만 이러저런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검사를 하기 위한 그동안의 내과는 안 갈 예정이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진료로 내려진 약만 처방으로 내려진 약만 먹을 생각이니 다시 좀 교제를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네, 네. 그래서 약을 몇 달 이렇게 이제 처방을 다시 하시고 2달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서 제가 계속 뒤가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호자로 안 가고 엄마 혼자 보냈으면 아마 저희 엄마는 그냥 다 먹었을 거예요. 네. 그 약 전부 다 하고 고지혈증약 추가된 거 이거 다 드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제가 막 선을 한 거예요. 답답하죠. 네, 무섭고. 네. 근데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 의료에 허실이 있는데 정말 장점은 대단하거든요.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빨리 만날 수 네. 있고. 이것은 최대의 장점인데 반면에 장점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봐야 될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교수님 예를 들면 그분을 만나려면 한 1년은 기다려야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일단 일반인 만나는데도 한참 걸리고 몇 주 걸리고 그 다음에 전문의 만나는데도 또 몇 달 걸리고 몇 달 걸린 다음에 검사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냥 바로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봐야 될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학병원의 현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혜택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좋은 혜택을 받지만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수술이라든지 큰 검사는 큰 병원 가서 해야죠. 대학병원 가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고 워낙 바쁘시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까이에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믿을 만한 선생님을 주치의로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하고 갔다 와서 이런 약을 받아왔다. 2달 뒤에 가기로 돼 있다. 그렇지. 이런 결과를 또 그렇죠. 얻었다. 예.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죠. 거기서 계속 치료가 돼야 되는 계속 거죠. 관리를 거기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일단 2달에 오라 하니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시고 나중에는 모든 지금까지의 어떤 검사 그렇죠. 그다음에 처방 이걸 가지고 기존에 갔던 그 내과 선생님하고 가야 된다. 계속 그 관리를. 그 말씀을 엄마한테 드렸고 조금 더 제가 또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집 근처에 로컬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동네 의원이 의사들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전문의를 땄거든요. 그 대학병원의 과정을 다 거쳐서 전문의 과정을 충분히 숙련된 상태에서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검증된 의사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대학병원은 대학 교수님들은 최고 전문가이긴 하지만 교수를 보조하기 위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 과정을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담당하신 분들은 그 수련의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학 교수님은 전체 지휘해야지 일일이 다 전부 다 챙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심장내과 또는 뭐 조영술에 관계된 정말 전문이지. 그렇죠. 전반적인 이런 엄마를 보는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는 또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좁고 아주 전문적인 그렇죠. 그런 선생님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 저희 엄마를 비롯한 이런 시니어분들은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증상이 여러 개가 있어서 또 이게 또 노화하고 같이 연관이 돼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두루두루 보실 수 있는 분이 보셔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주치의 개념으로 네. 가까이에 있는 내과라든지 이런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겨놓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이요, 동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신뢰를 또 안 하고 나 대학병원 가서 검사했어. 네. 이거를 굉장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얘가 다니고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오. 생각하시는 경향이 그리고 있죠. 꼭 가봐야 되는 걸로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가보자 하고 간 거고 속은 시원하지만 참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로컬에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내 몸을 충분히 네. 관리를 하시고, 물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치의 선생님 중에서도 뭐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이런 선생님한테는 갈 필요가 없고 정말 내 몸을 잘 챙겨주고 친절하고 믿을만하다 이런 선생님을 한 명을 딱 정해서 그분한테 계속해서 내 몸을 관리를 받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 대학병원 가서 이런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그렇죠. 처치를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서 경과 보고하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서 대학병원과 일반 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도 이런 생각을 크게 못 하시면 네. 이게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내가 어떻게 대학병원을 사용해야 되는지, 일반 이런 내과들은 집 근처의 내과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마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먹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이 드는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병원만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 몸도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내 주치의를 두시고 대학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